리더님 이제 장기 투자를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종목을 매수나 매도는 네. 그러니까 매도는 별로 많이 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매도는 거의 하지 않죠. 지금 네. 테슬라의 경우에는 저는 매수하고 나서 단 한 주도 매도한 적이 없고요.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처음 매수한 거는 뭐 작년 이맘때 정도죠. 네. 근데 한 번도 매도를 한 적이 네. 없고, 뭐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한국 주식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샀었는데 거의 뭐 수년 동안 매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면 네. 이 현금도 이제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을 해라라는 네.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리더님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인데 장기 투자도 현금 비중이 좀 많으면 좋을지 아니면 최대한 이제 장기 투자인 만큼 돈이 이제 있을 때마다 꾸준히 적금처럼 들어가는 게 좋을지 관점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의 성향마다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일수록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게 좋죠. 예, 그래야지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 이제 내가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최대한 50%까지도 50%. 예, 가져갈 수 있고 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20%에서 30% 정도죠. 리더님 그러면 투자를 지금 13년째 이어오고 계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 네.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근데 뭐 굉장히 뭐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한 이제 한국의 바이오주라고 하는 네. 예, 그런 섹터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하나 있어요. 네. 사명은 밝히기가 싫은데 하여간 그 기업에 투자를 했었는데 나름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만감에 이제 차 있을 네. 때죠. 그래서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원칙을 어기고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 없이 단기적인 마인드로 흔히 말하는 물타기란 걸 하면서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저의 원칙도 어기고 투자를 한 거고 추가 투자를 한 거고 또 정말 단기적인 마인드로 추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투자였죠.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어느 날 엄청난 이제 호재가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남은 돈까지 다 이제 투자를 한 거죠. 몰빵하신 건가요? 네, 몰빵을 했는데 다음 날 그 호재가 발표되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악재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뭐 수직 낙하를 예, 순식간에 몇십 퍼센트 위로 올라갔던 게 또 네. 밑으로 떨어지니까 몇십 퍼센트 수직 낙하를 하면서 저도 뭐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고 팔아버렸죠 그냥. 그래서 단 몇 분 만에 수천만 원을 날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수익을 내셨던 경험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 수익을 낸 것보다 네, 이런 게 이게 그쵸. 훨씬 중요해요. 저는 이 일이 있었던 이후로 단 한 번도 원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제 이제 투자 인생을 바꿔놓은 그 정도의 사건이고 제가 이제 그때 결심을 했던 게 내가 오늘 수천만 원을 몇 분 만에 날렸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거에 몇십 배, 몇백 배를 나중에 벌겠다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멘탈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네. 정도 이제 그거를 잃었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날의 그 경험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 투자 인생에. 예. 나중에 투자금이 훨씬 커진 다음에 그런 사태를 겪었으면은 재계약이 어려웠겠죠. 이제 요즘 최근에 미국 주식이 연일 좀 사상 최대를 네. 계속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호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을 것 같아요. 뭐 집단 면역 이슈도 있을 네.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 경기 부양도 될 거고 앞으로의 미국 주식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오를까요? 기본적으로 시장 전망을 하지 않아요. 네. 피터 린치도 얘기를 했죠. 1년에 시장에 대한 전망은 15분 이상 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뭐 진짜로 15분밖에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안 한다는 뜻이죠. 그처럼 저는 시장 전망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시장 전망이란 거는 지금 당장 들어가서 유튜브만 들어가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봐도 반반이에요.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버블이니까 네. 조심하라고 하시는 분들. 그쵸. 누가 만들지 누가 알겠어요. 맞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 수 없는 거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망은 보지 않고요.
제가 보는 기업의 전망이란 거는 1년 후, 2년 후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수년 후, 많게는 수십 년 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기의 순환이 몇 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저한테는. 그 장기 투자자라면 그런 마인드로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 사이다 경제에서 저희가 네. 클래스를 한번 런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클래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 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와 매수의 이유, 그다음 매도의 이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에 관한 것도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에는 총 11개 섹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주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뭐 전반적으로 둘러보면서 자기의 성향에 딱 맞는 주식을 좀 고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네. 그런 지식들을 배울 수 있죠. 왜냐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성향과 잘 맞는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성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데 되게 변동이 심하고 흔히 말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하는 내내 괴롭죠. 네. 반대로 본인 성향은 조금 도전적이고 약간 수익률을 원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돌덩이 같은 주식을 샀다고 해보세요. 하는 내내 답답해 죽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 성향과 잘 맞는 주식을 투자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섹터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성향에 딱 맞는 가장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되는 미국 주식 전체 섹터에 대해서 다 둘러보는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맞추고 강의를 만들었죠. 그러면 그 강의를 들을 만한 타겟이 네. 있다고 하면 네. 어떤 구독자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미국 주식에 처음 입문하시려는 입문이요? 분들은 네, 다 좋고요. 네. 또 한국 주식을 뭐 해보셨다고 하더라도 미국 주식을 이제 해보시려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을 하긴 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자기가 거래하는 몇몇 종목만 이제 좀 많이 보거든요. 미국 주식을 꽤 했다는 분들도.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섹터의 전반적인 거를 둘러보지 본 경험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미국 주식에 입문을 하더라도 아직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에 대한 한번 둘러보기가 안 되신 분들이라면 다 들을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미국 주식을 했던 분도 그쵸,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처음 접하는 분도 네. 다 들으면 좋겠다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 미국 주식 관련해서 신민철 리더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을 하자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대부분 다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지만 이제 몇 번 수익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수익의 눈이 먼 그런 투자를 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그런 투자는 이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장 오래 가고 또 결과적으로 수익률도 가장 좋은 투자는요, 마음 편한 투자예요. 그래서 너무 수익률에 집착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밤에 잠을 잘 때도 꿀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